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21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28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일과였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저는 언제나처럼 공손하게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78살의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셨고 식사 예절도 까다로우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더니 갑자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미선아, 할 말이 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시어머니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나 재혼하려고 한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재혼한다니까. 다음 달에 혼인신고할 거야.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시며 밥을 드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58년 전 20살에 시집 오셔서 단 한 번도 재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으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0년이 넘었지만 평생 상복을 입고 사셨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농담으로 들리냐? 나 진심이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강철수라고 내 첫사랑이었던 사람이야. 50년 만에 다시 만났다. 시어머니는 차분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8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옛날 친구 모임에서 우연히 제외했어. 그 사람도 10년 전에 부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더라고.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신데 무슨 재혼이에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사랑하면 안 되냐?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거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28년 동안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며 살아온 제 인생이 눈앞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됐는지 남들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친정 어머니가 위독하실 때도 시어머니 병원 모시느라 못 갔습니다. 제 아이들 학교 행사도 한 번도 제대로 참석 못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시어머니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세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을 뿐이야.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 보이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여보. 저는 남편 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아직 잠옷 차림으로 세면대에서 양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래, 아침부터 시끄럽게. 남편이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신대요. 재혼?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양치질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재혼?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첫사랑을 만나셨대요. 다음 달에 혼인신고 하신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우리 엄마가 무슨 재혼을 해? 그럴 뿐이 아니잖아. 남편은 농담으로 치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진심이시라고요. 저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지? 남편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직접 가서 여쭤보세요.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남편을 시어머니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엄마, 미선이가 하는 말이 사실이에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사실이다. 나 다음 달에 재혼한다.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연세가 78인데 무슨 재혼이에요? 남편도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행복하게 살면 안 되냐?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어떤 사람이기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강철수, 내 첫사랑이었던 사람이야. 너 아버지랑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사람이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첫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엄마, 그게 50년 전 일이잖아요. 지금 와서 무슨...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0년이면 어때? 내 마음은 그대로야. 시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날 오후 소문은 동네 전체로 퍼졌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갔더니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박씨 며느리 아니야? 시어머니가 재혼한다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8배 무슨 재혼이래. 창피하게. 며느리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평생 모셨는데.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마트 입구에서 오랜 친구 순이를 만났습니다. 미선아, 소문 들었어. 괜찮아?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야, 나 어떡하지? 28년을 모셨는데.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러시는 거야? 나이도 생각하셔야지. 순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도 몰라. 갑자기 첫사랑을 만났다고 재혼하신대.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강하게 반대해야 돼.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순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 씨, 오랜만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자세가 곧았습니다. 아, 며느리 왔구나. 인사해라. 강철수 선생님이시다. 시어머니가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선입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며느리분이시군요. 많이 들었습니다. 영자 씨를 잘 모셨다고. 강철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제 시어머니를 데려가려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 선생님,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말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녹차 한 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녹차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찻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오는데 시어머니와 강철수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영자 씨, 50년 만에 다시 만나니까 꿈만 같아요. 강철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여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28년 만에 처음 들었습니다. 여기 녹차 드세요. 저는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며느리. 강철수가 찻잔을 받았습니다. 며느리, 우리 다음 주에 양가 식사 자리 가질 거다. 너도 참석해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벌써 양가 상견례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빨리 진행하려고.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28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친정도 포기하고 제 꿈도 포기하고 오직 시어머니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재혼이라니.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두 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재혼 소문 들었어요. 진짜예요? 큰딸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진짜다. 할머니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지.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할머니, 그 할아버지랑 어디서 사실 거예요? 둘째 딸 지수가 물었습니다. 강 선생님 집이 강남에 있더라. 거기서 같이 살 거야. 시어머니의 대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할머니,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집은 원래 너희 거 아니냐? 내가 나가면 되지.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지? 어머니를 말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엄마가 저렇게 단호한 모습은 처음 봐. 남편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당신이 아들이잖아요. 설득 좀 해보세요. 저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 행복하게 살지 말라고? 남편이 반문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체면이란 게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답답해서 말했습니다. 미선아, 솔직히 말할게. 나도 이해가 안 가. 근데 엄마가 저렇게 결심했는데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남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8년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식사 준비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 때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모시느라 밤을 새웠던 날들도 생각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미선아, 다음 주 토요일에 양가 식사 자리가 있다. 준비해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내 옷장 정리 좀 해줘. 입을 만한 옷이 없더라.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옷장을 정리하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옷장 속에는 까만색 옷들 뿐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상복만 입고 사신 흔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지난 50년 동안 행복하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친 28년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화가 났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재혼을 막을 방법이 정말 없는 건지 고민이 깊어만 갔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양가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재혼 상견례에 며느리로서 참석한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여보, 준비 안 해요? 시간 없어요. 남편이 재촉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저는 아무 옷이나 집어들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는 벌써 준비를 마치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연분홍색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보는 밝은색 옷이었습니다. 화장도 하셨는지 얼굴이 환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참 곱게 입으셨네요. 남편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중요한 날이잖니.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질투심이 들었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강철수가 예약해둔 곳이라고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룸으로 들어가니 이미 강철수와 그의 가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강철수 옆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개합니다. 제 아들 강민호입니다. 강철수가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강민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에 세련된 인상이었습니다. 저희 아들 박준호입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남편이 어색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재혼하시는 거예요?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아들. 아버지도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구나. 강철수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10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야. 아버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 강철수가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저는 강민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도 저처럼 이 재혼을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영자 씨 아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철수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저야 뭐. 남편의 대답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답답했습니다. 준호야, 넌 찬성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영자 씨, 우리 결혼식은 작게 하는 게 어때요? 가족들만 모여서. 강철수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나도 그게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동의했습니다. 결혼식은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 15일로 정했어. 좋은 날이래. 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너무 급하신 거 아니에요? 강민호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하는 게 좋지. 무슨 문제라도 있나? 강철수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 달 안에 모든 게 결정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는 다음 주에 할 거야.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다음 주요? 벌써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문제 있나?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너무 빠른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 씨, 저희도 나이가 있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강철수가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강철수가 계산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강민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씨 부인,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강민호를 따라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재혼 반대예요. 강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잊고 재혼하신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강민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28년을 시어머니 모시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도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강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재산이 상당해요. 혹시 당신 시어머니가 그걸 노리는 건 아닐까요? 강민호의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어머니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강민호가 당황해서 사과했습니다. 저는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남편에게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강철수일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정말 재혼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남편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나 이미 결정했어. 흔들리지 않아.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내 인생이야. 시어머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저희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남편이 따졌습니다. 체면? 너희 체면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살아야 하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행하셨다고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요? 남편도 흥분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을 뿐이야.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선아, 나 정말 모르겠어. 엄마가 왜 저러는지. 남편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저도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남편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감사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소녀처럼 설레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철수 씨랑 혼인신고하러 가.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이요? 벌써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오늘. 준호한테도 전해라. 시어머니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너무 급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말렸습니다. 급한 거 아니야. 이미 늦었어.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급히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지금 혼인신고하러 가셨어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뭐, 오늘? 우리한테 아무 말도 없었잖아. 남편도 당황했습니다. 빨리 와요. 막아야 돼요. 저는 울먹였습니다. 알았어. 지금 간다.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말하면 막을 것 뻔하잖아. 그래서 그냥 했어. 시어머니는 태연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한 게 뭐가 있어? 내 결혼인데. 시어머니가 반박했습니다. 저희는 가족이 아닌가요? 상의라도 하셔야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상의하면 뭐해? 어차피 너희는 반대할 거면서. 시어머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연히 반대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남편이 흥분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게 말도 안 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 이제 강 선생님 집으로 이사 갈 거야. 짐 싸야겠다.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진짜 이렇게 보내야 돼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엄마 마음이 이미 떠났잖아. 남편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철수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짐을 싣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자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강철수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50년 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큰딸 지연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지연아. 할머니 행복하게 살아야지. 시어머니가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희는요? 저희는 어떡해요?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보러 올게. 걱정 마. 시어머니가 달랬습니다. 짐을 다 싣고 시어머니가 현관에 섰습니다. 미선아, 그동안 고마웠어. 시어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 내 눈치 안 보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나 이제 내 행복 찾으러 간다.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차에 올랐습니다. 강철수가 차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차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8년의 세월이 저 차와 함께 떠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남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두 딸도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신 집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이제 안 오시는 거야? 지수가 물었습니다. 그럴 것 같구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지수가 울먹였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할머니가 그냥 다른 선택을 하신 거야.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첫날 밤이었습니다.
묘하게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그 생각에 저는 스스로가 나쁜 사람 같아서 괴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순이었습니다. 미선아, 소문 들었어. 시어머니 정말 이사 가셨다며? 순이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 가셨어.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미선아, 괜찮아?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순이야. 나 정말 모르겠어.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선아, 울지 마. 내가 내일 갈게. 순이가 위로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습관적으로 시어머니 식사를 준비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안 계신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저는 주방 한구석에 주저앉아 또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큰딸 지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 괜찮아.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28년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에 대한 섭섭함과 배신감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낯설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서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선아, 엄마 방 좀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야죠. 제가 할게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니 시어머니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떠나면서도 흔적을 최소화하려 애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옷장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까만색 옷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옷들을 하나씩 꺼내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옷장 맨 안쪽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였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강철수인 것 같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67년 5월 철수와 함께. 저는 다른 사진들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모두 젊은 시절 시어머니와 강철수의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는 강철수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야, 나 너를 정말 사랑해. 우리 꼭 결혼하자. 저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른 편지들도 모두 강철수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연애 편지였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달랐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절대 허락 안 하신대. 나 너무 괴로워. 하지만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기다려줘. 그 편지 날짜는 1967년 9월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편지를 찾았지만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맨 밑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편지는 봉투에 담긴 채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철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보내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꺼냈습니다. 철수야, 나 결혼해. 우리 아버지가 정한 사람과.
나 너무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우리 집안이 망하기 직전이야. 이 결혼으로 우리 가족을 살려야 해. 너를 사랑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는 없어. 제발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줘.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정략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문서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결혼 서약서였습니다. 날짜는 1967년 11월이었습니다. 강철수의 마지막 편지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저는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저는 남편에게 상자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사진들과 편지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게 엄마 젊은 시절 사진이네.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강철수 씨와 연애하시다가 헤어지고 시아버지와 정략 결혼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발견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정략 결혼? 엄마가?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편지 읽어봐요.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보내지 못한 편지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은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계셨구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강철수 씨와 재혼하려는지 조금은 이해가 돼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인 김순자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시어머니와 6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아이고, 미선이 아니냐? 어쩐 일이냐? 김순자 여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모님, 어머니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영자 말이냐? 그래, 물어봐라. 김순자 여사가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강철수라는 분과 연애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순자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았니? 김순자 여사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옛날 편지들을 발견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순자 여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영자는 철수를 정말 사랑했지. 김순자 여사가 먼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헤어지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영자네 집안이 사업 실패로 망하기 직전이었어. 그때 너희 시아버지 집안에서 결혼 제안이 들어왔지. 김순자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정략 결혼을 하신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는 정말 싫어했어. 매일 울기만 했지. 하지만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결혼했어. 김순자 여사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하지만 영자를 사랑하지는 않았지. 그 사람도 정략 결혼이었으니까. 김순자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두 분 결혼 생활은 어땠나요? 제가 더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어. 하지만 영자는 단 한 번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 김순자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까만 옷만 입으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궁금했던 점을 물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부터야. 영자는 그때부터 상복만 입었어. 남편에 대한 예의라고 했지. 김순자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김순자 여사가 덧붙였습니다. 무슨 이유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자는 자기 자신을 벌주고 있었던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돈 때문에 결혼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거지. 김순자 여사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50년 동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50년 동안 영자는 자기 자신을 벌하며 살았어.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야. 김순자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또 다른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엄마 방에서 또 이런 걸 발견했어. 남편이 상자를 보여줬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날짜는 1967년 11월 20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오늘 결혼했다. 철수가 아닌 다른 남자와.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하지만 이게 내 운명이다. 가족을 위해 내 행복을 포기했다. 철수야, 미안해.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남편은 나한테 관심이 없다. 나도 남편에게 마음이 없다. 우리는 그저 의무로 사는 부부일 뿐이다. 몇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아들을 낳았다. 준호라고 이름 지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 내 불행이 이 아이에게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버텨온 거였구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 일기를 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 48살의 심장마비로. 슬프지 않다. 미안하지만 슬프지 않다. 오히려 이제 좀 편해질 것 같다. 그 일기 날짜는 1995년이었습니다. 상복을 입기로 했다. 평생 입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죄, 진짜 사랑을 버린 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오늘 철수를 다시 만났다. 50년 만에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 그 다음날 일기였습니다. 철수가 나한테 청혼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해질 자격이 있을까 두려워서다. 며칠 후 일기였습니다. 결심했다. 나도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인생 마지막이라도 진짜 사랑과 함께 살 것이다. 준호와 며느리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번만큼은 나를 선택하겠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 아파하며 사셨는지.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한 건 아닐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와 편지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모셨던 시어머니는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렇게 아팠던 것입니다. 저는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처럼 의무감으로 살아온 건 아닐까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지만 그 사랑이 언제부터 의무로 바뀐 걸까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가정을 꾸리는 것도 모두 의무처럼 느껴진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런 밤에 창밖을 바라보며 강철수를 그리워했을까요? 50년 동안 잊지 못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축하한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재혼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과거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일기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선아, 엄마한테 전화해 봐야 하지 않을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근데 결혼식이 2주 후잖아. 우리 참석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야, 미선아. 결혼식 날짜 확정됐어.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이야. 꼭 와줘. 저는 문자를 읽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가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니까 가야겠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뒷부분에 아직 읽지 않은 페이지들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10년 전이었습니다. 오늘 며느리 미선이가 또 쓰러졌다. 과로 때문이라고 한다. 내 탓이다. 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했다. 하지만 나는 참을 수가 없었다. 내가 평생 받지 못한 관심과 사랑을 며느리에게 요구했던 것 같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멈췄습니다. 10년 전 제가 과로로 입원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미선이는 좋은 며느리다. 너무 좋은 며느리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너무 가혹했다. 내 불행을 그녀에게 대물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나는 내게 고마움보다 더 많은 짐을 지웠구나.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데. 저는 일기장을 꼭 껴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심한 분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저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미선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미선아.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는 조금 놀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방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봤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저는 울먹였습니다. 미선아, 나도 너한테 미안하다. 내 불행을 내게 떠넘긴 것 같아서. 시어머니도 눈물을 참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선아, 나 이번만큼은 행복하고 싶어. 나이 많다고 비난받아도 괜찮아. 너희가 창피하다고 해도 괜찮아. 그냥 인생 마지막에
진짜 사랑과 함께 살고 싶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결혼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선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결혼식 날 꼭 갈게요. 어머니, 저는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운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큰딸 지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박 씨 부인, 저 강민호입니다. 혹시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민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와 당신 시어머니 결혼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강민호를 만났습니다. 저번에는 실례했습니다. 당신 시어머니를 의심해서 강민호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버지 과거를 조사해 봤습니다. 강민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아버지는 50년 전에 영자 여사와 헤어진 후 어머니와 결혼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정략 결혼이었대요. 강민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강 선생님도? 저는 놀랐습니다. 네, 아버지도 평생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한 채 살아오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강민호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사랑했던 사람을 찾아가세요. 나는 괜찮아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찾아가냐고요. 강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를 보고 알았어요. 아버지도 평생 불행하셨다는 걸. 강민호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류에는 강철수의 일기장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영자를 잊을 수가 없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혼했고 아내에게 충실해야 한다. 이게 내 운명이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미안하다. 아들 민호가 태어났다. 이 아이만큼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길 바란다. 저는 서류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강철수도 시어머니처럼 평생 사랑을 포기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박 씨 부인, 저 이제 알겠어요. 두 분이 왜 재혼하려는지. 강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 다 평생 불행하게 사셨어요. 이제라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거죠. 강민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박 씨 부인, 우리 두 분 결혼 축복해 드립시다. 진심으로. 강민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강철수는 50년 동안 서로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또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또 뭐 찾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이것 좀 봐. 남편이 낡은 사진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니 시어머니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시아버지도 무표정했습니다. 이게 결혼식 사진이라고? 두 분 다 너무 슬퍼 보이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니 신혼여행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진 속 시어머니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엄마가 평생 이렇게 우울하게 사셨구나.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사진첩 뒷부분을 펼쳤습니다. 남편 준호가 태어난 후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엄마가 살아갈 이유를 찾으신 것 같아. 남편이 사진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버티신 거예요. 저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진첩 마지막 페이지에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엄마 인생의 유일한 행복이었어. 엄마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였어. 고맙다, 아들아. 남편은 그 쪽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결혼식에서 진심으로 축하해드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결혼식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21살의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그 사랑이 의무가 되어버린 걸까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요즘 대화도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사는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여보, 우리도 엄마처럼 되는 거 아닐까?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사랑 없이 그냥 의무로만 사는 부부 말이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도 어느새 시어머니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제대로.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자. 엄마 보면서 많이 배웠어.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행복은 스스로 찾아야 하는 거더라고요. 나이나 상황 탓하면 안 돼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행복하게 살자. 남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제 삶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예쁜 드레스를 골라 입었습니다. 두 딸도 정성껏 옷을 입혔습니다. 엄마, 할머니 예쁘실까? 지수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 오늘 제일 예쁘실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정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함께 신라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화려한 꽃장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다이너스티홀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홀 안은 하얀 장미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우아한 크림색 드레스를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는 곱게 올려 묶으셨고 화장도 하셨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짜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옆에는 강철수가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두 분은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왔구나.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평생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선아, 고맙다. 와줘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정말 축하드려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의 서약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두 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철수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평생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강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철수 씨, 저도 50년 동안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두 딸도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하셔도 됩니다. 사회자의 말에 강철수가 시어머니에게 키스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7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테이블로 오셨습니다. 미선아, 준호야,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우리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니까 저희도 기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라. 의무나 체면 때문에 살지 말고 진짜 행복을 찾아라.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시어머니와 강철수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50년 전에 가지 못했던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선아, 우리도 여행 갈까? 남편의 제안에 저는 놀랐습니다. 여행이요? 갑자기 제가 물었습니다. 응, 우리 결혼하고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갔잖아.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항상 어머니 모시느라. 저도 웃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 살자. 엄마 보고 많이 배웠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요. 가요, 여행.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미선아, 너도 행복해라. 너는 좋은 며느리였어. 아니, 좋은 딸이었어. 고맙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한 후에 평화로운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지금쯤 저와 같은 달을 보고 계실까요? 그리고 50년 만에 찾은 사랑과 함께 행복해하고 계실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체면이 아닌 행복으로 살아가는 삶을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효는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재혼은 저에 대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도 자유를 준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시어머니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 식사 준비가 아닌 제 시간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를 느꼈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큰딸 지연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그냥 습관이야. 너는? 제가 물었습니다. 나도 잠이 안 와서.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지연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 뭐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어. 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연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살 것 같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서?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런 것도 있고 엄마가 많은 걸 깨달았어. 저는 딸에게 설명했습니다. 뭘 깨달았는데? 지연이가 궁금해했습니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의무만으로 사는 건 진짜 삶이 아니라는 거. 제 말에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도 할머니 결혼식 보고 많이 생각했어. 사랑이 정말 중요하구나.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너도 나중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나 영자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어머니, 신혼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좋았어. 50년 만에 제주도에 갔는데 너무 행복했어.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강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철수 씨, 너무 좋아. 매일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줘. 나 이런 거 처음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미선아, 너 요즘 어때? 좀 편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이제 제 시간을 갖고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미선아,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 나한테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겼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괜찮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 알아. 너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미선아. 시어머니가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울먹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와. 철수 씨가 요리 잘해. 대접하고 싶대. 시어머니가 초대했습니다. 네, 어머니. 갈게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어머니 댁에 가래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집? 강 선생님 집 말이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저녁 초대받았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야지. 남편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강남에 있는 강철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다. 둘째 지수가 감탄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서 와, 어서 들어와.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은 넓고 밝았습니다. 할머니, 두 딸이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들. 보고 싶었어? 시어머니가 손녀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봤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피부도 밝아지고 눈빛도 살아있었습니다. 어서들 앉으세요. 제가 준비한 음식 내올게요. 강철수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주방으로 따라갔습니다. 아니에요, 며느리. 제가 할게요. 편히 계세요. 강철수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강철수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를 정말 소중히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 선생님,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영자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강철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샐러드까지 푸짐했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지연이가 감탄했습니다. 하, 고맙구나. 많이 먹어라. 강철수가 웃었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철수 씨랑 매일 산책해. 한강 공원도 가고 미술관도 가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아 보이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우셔도 되는데 오늘은 행복한 눈물이네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행복한 눈물이야. 준호야, 너도 미선이랑 행복하게 살아라. 시어머니가 당부했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가 저를 베란다로 불렀습니다. 미선아,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와 저는 베란다에 섰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었습니다. 미선아, 너한테 진짜 미안해.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 너한테 너무 가혹했어. 내 불행을 내게 떠넘긴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나 너 보면서 나를 봤어. 의무감으로만 사는 모습을. 그게 너무 안쓰러웠어.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스스로 선택한 거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 이제라도 내 인생 살아.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이제 그렇게 할게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미선아, 하나 더 부탁할게. 시어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어머니?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 잘 부탁해. 그 애도 나처럼 의무감으로만 살까봐 걱정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 잘할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변했습니다. 아니, 원래 모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50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자신을요. 엄마,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여.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저렇게 늙고 싶어. 지수가 덧붙였습니다. 너희도 할머니처럼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과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이야기? 남편이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 이야기요. 솔직하게,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요즘 많이 생각했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남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도요.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의무가 되어버렸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내가 너무 엄마한테만 신경 쓰고 너는 돌보지 못했어. 남편이 사과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저도 어머니 모시는 것만 생각하고 당신은 소홀히 했어요. 저도 사과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대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요.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 내 행복을 찾을 것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일기를 쓰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친구 순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이야, 나 오늘 시간 있어? 만나고 싶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어디서 볼까?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카페에서 순이를 만났습니다. 미선아,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다. 무슨 일 있어? 순이가 물었습니다. 응, 많은 일이 있었어. 그리고 많은 걸 깨달았어. 저는 그동안의 일을 순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와, 시어머니가 정말 용기 있으시다. 78배 재혼이라니. 순이가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처음에는 이해 못했는데 이제는 존경스러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너도 많이 변한 것 같아.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순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이제 내 인생 살려고. 의무가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제 말에 순이가 웃었습니다. 좋아, 미선아. 내가 행복하면 나도 기뻐. 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뭔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선아,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가자. 제주도로. 남편이 비행기 표를 보여줬습니다. 진짜요? 언제 예약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결혼 후 제대로 된 여행 한 번도 못 갔잖아.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시간 가지자. 엄마처럼. 남편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남편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얘들아,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간다. 가족여행. 남편이 발표했습니다. 와, 진짜? 야호! 두 딸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체면이 아닌 행복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도 제 인생을 찾았어요. 사랑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미선아, 나도 사랑한다. 행복해라.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아름다운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어머니가 제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자유와 행복이라는 소중한 선물을요.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여행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손을 잡고 바다를 걸었습니다. 딸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선아, 나 좀 급해. 지금 병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괜찮아. 철수 씨가 쓰러졌어.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뭐라고요? 어느 병원이세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삼성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줄 수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지금 갈게요, 어머니. 기다리세요. 저는 급히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응급실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달려갔습니다. 미선아, 시어머니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강 선생님이 왜? 제가 물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쓰러졌어. 가슴을 움켜쥐더니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곧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저 환자 부인입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입니다. 의사의 말에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살 수 있나요? 제발.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의사가 다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안 돼. 철수 씨.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을 거예요. 강 선생님 강하세요. 저는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불안했습니다. 곧 강민호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강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강민호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강민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환자분의 심장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조심해야 하나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생입니다. 스트레스를 피하시고 무리한 활동은 삼가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철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면회 시간에 시어머니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두 분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강철수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강철수도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철수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병원에서 간호했습니다. 저도 매일 병원에 들러 시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미선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날 강철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강철수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의자를 가까이 당겼습니다. 사실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었어요. 강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영자 씨와 재혼한 이유가 있어요. 강철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론 사랑도 있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강철수의 말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이유죠?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심장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1년 전에 강철수의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1년 전에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의사가 말하길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강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무슨 결심을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자고요. 그래서 영자 씨를 찾아갔습니다. 강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저 이기적이죠?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면서도 영자 씨에게 청혼했어요. 강철수가 자책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 짧은 시간이라도 영자 씨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강철수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강 선생님, 제가 울먹였습니다. 며느리, 부탁이 있어요. 강철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만약 먼저 가게 되면 영자 씨 좀 부탁해요. 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강 선생님은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위로했습니다. 며느리, 저합니다.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행복했어요. 강철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 선생님,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자 씨는 평생 불행하게 살았어요.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강철수의 말에 저는 더욱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이 자신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어머니와 재혼하신 거래요. 제 말에 남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강 선생님은...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기 행복보다 어머니 행복을 먼저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 남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달 후 강철수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안정을 취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강철수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선아, 나 너한테 고백할 게 있어. 시어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가 물었습니다. 나 철수 씨가 아프다는 거 알고 있었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응, 제외했을 때부터 알았어. 철수 씨가 약 먹는 거 봤거든. 시어머니가 고백했습니다. 그럼 그걸 알면서도 재혼하신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면서도 했어. 50년을 기다렸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포기할 수 없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선아, 나는 후회하지 않아.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철수 씨와 함께 있고 싶어.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강 선생님은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위로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할 거야.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철수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환자분, 정말 놀라운 회복력이시네요.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사랑입니다. 의사 선생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살고 싶어요. 강철수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강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분 정말 아름다우세요. 의사도 감동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철수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힘이네요. 이렇게 빨리 회복하신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의사가 감탄했습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와 강철수의 결혼 1주년 기념이었습니다. 영자 씨, 우리 1년 전에 결혼했네요. 강철수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게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강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철수 씨.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두 분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축하해요. 두 딸이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고맙다, 우리 손녀들. 시어머니가 손녀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며 강철수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발표할 게 있습니다. 모두가 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양로원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강철수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양로원이요?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저희처럼 사랑을 포기하고 살아온 노인분들이 많아요. 그분들도 행복할 자격이 있잖아요. 강철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양로원에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노인분들도 사랑하고 즐길 수 있게요.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두 분은 자신들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야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행복할 자격이 있어.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정말 멋있어. 나도 나중에 저렇게 늙고 싶어.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너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렴.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다. 사랑은 나이나 시간과 상관없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기적도 일어난다. 시어머니와 강철수 선생님이 그것을 증명하셨다. 일기를 쓰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선아, 어제 고마웠어. 너 덕분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었어. 너도 행복해라. 사랑한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오늘 우리 데이트예요.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데이트?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우리 결혼 기념일 아직 멀었지만 그냥 오늘 축하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가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부부는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봄꽃이 만발했습니다. 미선아, 우리 행복하자. 엄마처럼.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여보.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저도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행복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진정한 사랑을 향해서요.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든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 그날 햇살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축복하듯이요. 그리고 저 멀리 시어머니와 강철수 선생님도 손을 잡고 산책하고 계실 것입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어머니가 제게 주신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사랑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행복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와 강철수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두 분은 매일 산책하고 여행도 다니고 서로를 사랑합니다. 저와 남편도 행복합니다. 우리는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딸 지연은 대학생이 되었고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지수는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행복합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행복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의 재혼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랑하며 용기 있게